자, 지금 뭐 마른 수건 짜내듯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이겠죠. 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서 수도권에 1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신 것처럼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물량은 2만 7천 호 정도로 신규 택지, 2만 7천 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신규 택지는 3곳이었습니다. 총 3곳, 우선 저희 기자가 조금 전에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와북 일대입니다. 총 69만 평 정도 규모고요.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2만 2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의중앙선역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이 정부는 이곳을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착공 추진 시점은 2030년 상반기입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인데요. 이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06년 민간 개발 사업 추소 이후 20년째 방치된 곳입니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1,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교통이 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강선역과 인접해 있어서 여건이 좋습니다. 15만 평 규모로 4,500호 정도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네, 자, 3곳을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다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가 또 예정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택지를 통해서 공급할 물량이 10만 호 정도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발표된 물량이 2만 7천 호 정도입니다. 7만 3천 호 정도가 비는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신규 택지 지정을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침에 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이 신규 택지의 경우에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관계 중앙부처와도 이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다 마치고 이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물량 10만 호를 포함해서 총 2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당초에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오늘 내용에는 빠졌거든요. 그럼 추가로 발표될 때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많이 짓겠다, 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오늘 발표 장소에서도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이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끌한다. 라면서 이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그린벨트 문제를 잘 풀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 공급은 어떤 주택을 얼마큼 어디에 공급하는지가 핵심인데 이 영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택 지을 곳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주택 사업을 국가 주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시 의견만 듣는다면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주거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광역 교통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 기반 시설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서울시 협조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공급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또 관심을 모았던 곳이 용산 어린이 정원인데 이 부분은 좀 그동안에 주민 반대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 또 빠졌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은 주민 반발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엔 결국 빠졌는데요. 용산 어린이 정원은 이 그린벨트 해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 제4조 2항을 보시면은요. 해당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지으려면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서 추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역시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라면서 이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1월에도 공급 대책이 발표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표된 부지에 대한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1월 29일이죠. 예. 129 대책 때 태릉 CC 과천 경마장, 그리고 방첩사령부 부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에 대한 이 착공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 모든 부지에 대한 착공을 2030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 안으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도 구축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최대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합니다.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 그리고 도심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도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신규 물량 공급의 전체적인 그림은 추가 발표까지도 들어봐야지 알 수 네, 있을 것 그럴 것 같네요.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김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또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 폭탄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도래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과 합리적 조세,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공급 절벽을 짚으며 인허가가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정책이 제약이 많고 소요 기간도 긴 만큼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参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책안을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든지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또는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시가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지만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나왔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가 요청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에는 환영 의사를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숨통을 조금 트여줬다는 겁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려면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일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정부 공급 대책을 계기로 정책 무게 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 삶과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울시 주택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추가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비 사업만으로도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며 기존 주택 멸실을 빼더라도 8만 7천 호가 늘어난다는 기존 분석을 되풀이한 건데요. 이렇게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녹지부터 훼손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대상지 확정 이전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청년은 또 봉이냐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2시쯤부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정부와 당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최근 발표 뒤 비판이 이어진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청년은 또 봉이냐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또 빚내서 집 사라는 낡은 유혹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원칙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찾아 정부가 사실상 분양 사기를 벌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용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밝히면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공급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선 관련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네,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과연 마른 수건 짠 걸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부지 확보 총력전 같은 느낌? 서울이 이미 그 도시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97%입니다. 거의 다 개발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빈 땅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러니까 이제 마른 수건 뭐 짜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은 사실상 이게 이제 뭐 국민들은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화끈한 걸 원하는데 막상 그렇게 대안을 놓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좀 더 이제 1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네. 신규 택지 쪽에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후속 작업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차곡차곡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염창동 그 뭐 1000가구하고 남양주 21,700가구, 광주 이제 4,500가구 이게 이제 27,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또 73,000가구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급 대책은 한꺼번에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서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착실히 발표한 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 그게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린벨트 문제, 그러니까 네. 서울 그린벨트 전역 또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점을 보면 앞으로 좀 어떤 지역들이 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풀만한 곳, 그것은 당연히 주로 이제 뭐 강남구나 아니면 서초 그쪽에 그린벨트가 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 선호하는 곳, 뭐 강남에서 가깝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무지구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공급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주로 이제 내곡동 그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그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세곡동, 자곡동 요쪽, 그다음에 수서 뭐 차량 기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아마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토우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지정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신규 택지를 발표한 뒤에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에는 68개월이었는데 이걸 이제 37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그만큼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공급 대책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감이죠. 정부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범정부 이게 주택 공급 이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단에서도 이제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는 어느 정도 날 거다. 그게 주로 인허가 문제거든요. 이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아마 그건 할 거로 보이는데 막상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상하고 이주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보상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냥 차곡차곡 추진하면 되는데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냥 보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내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뭐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 이게 그러면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내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보상과 함께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거기에 사시는 뭐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자꾸 반발을 하거든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얘기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저는 이주 대책을 요번에 병행해야 된다. 요번에 병렬처리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실제로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빌라가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에 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로 신축 중심의 이제 그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골목길에 동네 집장사들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빌라 같은 걸 지을 때는 전세 보증금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출이 세입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 약간 그 숨통이 털 수 있도록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을 좀 넓혀주거나 그러면 좀 더 지을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층고를 한 1층 더 올려주는 거예요. 한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면은 한 30% 정도 공급이 좀 더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일조권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합니다. 골목길에 가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나서는 분이 있을 텐데 물론 여기에 또 대출 규제 완화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이 살아나야 지금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 특히 청년 세대 분들의 어떤 주거난 해소에 어느 정도 숨통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 확대 촉진책은 이번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다. 다만 이게 이제 현장에서 원하는 분들은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좀 더 공급 친화적으로 규제 완화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석 보좌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충분한 대책이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부동산 토론회 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네네.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결혼하면 불리해지니까 예. 뭐 이렇게 신고를 넣게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 보니까 보금자리로 이제 소득요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신혼부부는 이제 부부 중 1인 연소득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령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뭐 1인 이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네. 이게 이제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